전기료가 국민 생활하고 굉장히 직접 관계가 있죠. 이 전기료가 예를 들면 10원이라도 올라도요, 옛날에는 국민들이 아주 그냥 이 머리에 쭈삣쭈삣한 그 분노가 치밀곤 했었던 게 바로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문화일보 사설자에 말이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떴습니다. 급기야 전기료 폭탄도 윤 정부에 떠넘긴 막판의 모렴치, 이런 제하의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집권 5년간 무려 415조 원의 빚을 늘렸지 않습니까? 415조라면요, 이게 우리가 상상을 못할 돈을 빚을 늘리면서 흥청망청 예산 파티 벌이다가 차기 정부에다 긴축재정을 요구한 문재인 정부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자기네들은 흥청망청 써놓고 곳간 다 열어놓고 이 차기 정부에는 긴축재정을 요구하는데 확 허리를 졸라매라 하고 요구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뭘 했냐, 전기료 폭탄까지 떠넘기고 나섰습니다. 야, 진짜 이거 얘기하면서요, 가슴이 지금 스멀스멀합니다. 여기가 막 부글부글합니다. 에? 아니, 전기료 폭탄까지 새 정부에다 떠넘겼다. 임기 종료를 40일 앞둔 막판의 모렴치가 가관이다라고 지금 이 문화일보 사설자는 딱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임기 종료 40일을 앞둔 막판의 모렴치가 참 가관이다 이거죠. 참 가관이다 이거죠.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4월분부터 6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는 kWh당 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전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각각 4.9원과 2.0원씩 올린다. 이게 4.9원하고 2.0원 올린다는 건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한전이 애초 계산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kWh당 33.8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문정부가 통째로 거부했습니다. 1년 실적 연료비 인상 상한선인 5.0원씩 7년간 올려야 갚을 수 있는 부담이 차기 정권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기 정권은 덤태기를 완전히 써야 되는 이런 실정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분까지 겹칠 경우에는 3분기 7월달, 오는 7월달부터 9월달부터 오늘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부과되는 3분기 전기료가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정부는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 있다고 배경 설명은 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문정부가 집권 내내 전기료를 비롯해서 에너지 정책을 정치의 제물로 삼아온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합니다. 이번에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납니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는 문정부가 202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그 결과 한전의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601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낸 문정부 출범 첫해 109조이던 부채가 지난해 말 146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올해 영업 적자는 20조 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이제 그것이 다 국민의 몫으로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머리 아픕니다. 이 탈원전 때문에, 탈원전 누가 했습니까? 네. 탈원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의 에너지 확대를 서두르어 가지고 더 큰 전기료 부담으로 작동돼서 국민한테 돌아간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전기료 폭탄까지 딱 안게 됐습니다. 자,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을 거부한 채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그냥 온 산을 깎아가지고 온 바다 쪽 뭐 여기저기 뭐 그냥 풍력 생산 전력을 비싼 값으로 다 줘야 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아마 이 정권이 끝나고 새 정부가 쓰면은
바로 이 에너지에 대한 실상을 국민에게 다 소상하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기존의 원전 이용률마저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70%로 임의로 맞춰놓고 그런 바람에 단가가 비싼 천연가스 비중을 늘려야 하고 또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대 만들어가지고 역시 아니 지금 에너지공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과대학이. 공과대학에 그 에너지 부설만 하면 학교도 돈도 안 들어갈 텐데 한국 한전공대 역시 공기업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전형적 예 아닙니까 이게. 예. 모두가 이제 다 국민들이 안고 가야 할 정말 죄 없는 국민들의 시지프스 바위에 돌을 걷고 절벽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국민들의 숨가품. 이제 이 정권이 준 바로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민생에 엄청난 고통이 오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윤석열 새 정부가 맡아야 된다는 그런 숙명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말입니다. 네. 퇴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먹튀를 한 것과 다름없다. 먹튀 아십니까? 먹고 튀는 것, 도망가는 것. 먹튀. 이 말이 바로 말미의 말인데요. 사설 말미 말인데 멋들어집니다. 퇴임 정부, 문재인 정부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먹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튀를, 먹고 튀는 걸 갖다가 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하고 마지막에 딱 썼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도 묻고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 주문했습니다. 누구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명령, 예를 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라고 국민들이 명령할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부의 도리입니까? 또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자, 윤석열 새 정부는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4월 30일이니까 결국 5월 9일까지 39일 남았습니다. 네. 39일 지나면은 목리와 심술과 선동과 선전 더욱더 거세지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민노총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데모 사회 소요. 그러나 국민들도 대동단결해가지고 정통적인 국민의 선거로 뽑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과감히 국민들이 나서서 그 대한민국을 부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분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그 대통령이 정통 세력입니다. 네, 우리는 많은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